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셨다시피 금요일장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된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미국 증시 과열이 됐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정을 잠시 더 이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손정희, 이제 한국 이름으로 손정희, 제1교포 4세, 일본 이름으로는 손마사요시 회장인데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을 선도해서 세계를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 업체에 돈을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번 회장입니다. 네. 그 양반이 나스닥 저평가됐다라고 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가까운, 그러니까 뭐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 돈으로 콜옵션을 질렀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런 게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은 종목별로 콜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아파트 20억인데 거기다가 보증금 1%, 2% 내고 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합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은 그거 가가지고 나 계약했으니까 그거 달라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 그 계약금 날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계약금 내는 거, 그게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종목별로 그 옵션에 대해서 5조 원이라는 배팅을 했다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 봤을 때는 금융감독원 조사감인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융사는 그 콜옵션을 누군가는 팔아줘야 이 사람이 5조 원을 살 수 있으니까 5조 원을 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판 사람은 이게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걸 팔아놓고 가서 주식으로 다 해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유 없이 10% 이상 올라간 그 동향은 그 콜옵션 5조 원 배팅이 실물, 현물 자산을 끌어올리면서 드래그하면서 올렸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가 폭락을 8%또 하다가 올라간 거는 그 손마사요시 회장이 아무래도 이거 소문이 나면서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콜옵션 매수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보이면서 올랐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제롬 파월 입만 보고 연준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의해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와서 손마사요시 회장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뭐 어떤 시장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큰 20조 원이 넘는 나스닥 미국 시장, 미국의 전체적으로 본다면 38조 원 정도 어떤 자산화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떤 정확한 지표라든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영역일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뒤로 물러서서 한두 달 기다려보는 것도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실업률 발표된 거 지난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해고가 발생을 하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800명까지 발생을 했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온 이 하늘색 선은 임시적 어떤 총 해고된 사람들, 실직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 조금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고됐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예전에 09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실업률이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역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 이 대불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년대 대공황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09년도에 서프라임을 대불황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길어봐야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고 14%의 실업률을 기록을 했고 그게 회복되는 와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팬데믹이든 어쨌든 리세션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 지수도 그거에 따라가서 맞춰준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맞는데, 지금 여기서 전고점 2019년 말에 터지기 전에 전고점을
주가 지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거기보다 한참 더 올랐죠. 그런데 아직도 경제 상황은 밑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 그 팬데믹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3월 달부터 연준이 급격하게 자산을 M2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돈이 막 돌다가 M3로 넘어오면서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꽂히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서 근원 통화 은행들이 돈을 막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천문학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뭐 부동산으로 갈 거 없고 채권으로 갈 거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동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식시장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준도 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으로 안 좋은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주가는 더 빠르게 혹 더 높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이 매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5%씩 2번 빠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잠깐 5%에서 걸리면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 시장은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떤 부분에서는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기서 혹시 올라가면서 지금 고점을 만들었던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인버스로 커버를 쳐주시면서 박스권 대응이라도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스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정유 회장이 또 콜옵션으로 나스닥 쪽을 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그동안 끌어올렸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러한 부분, 만약에 이렇게 콜옵션으로 끌어올린 부분을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앞서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의 동향 보셨듯이 장 초반에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가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또 콜옵션 매수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금요일장을 우리 증시로서는 보진 못했지만 목요일장도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주들만 또 선별적인 오름세를 나타냈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될까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결론 보면 이건 쉽게 끝날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이게 정부 생각이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이 좁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도 국내 시장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물건은 바깥에다 팔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목포 앞바다라든가 전라도 이쪽,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은 뭐 그런 쪽에다가 해상 풍력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30개에서 50개 설치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잘 돌아가고 전기도 잘 만드는 니네 이거 살래? 라고 하면서 바깥에다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거에다가 정부가 깃발을 들고 돈을 태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구조의 변경, 이 큰 틀은 굉장히 큰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요게 굉장히 큰 어떤 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요. 지금 그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 만드는데 전기 끌어다가 공장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화력발전소에서 매연 석탄발전소 만들어갖고 전기 끌어다 쓰면 니네 제품 안 사주겠다. 이거 싣고 오는 배가 이거 벙커CO 떼가지고 환경오염 만들고 바다에다 오염물질 자꾸 내버리고 그러면 니네 항구에도 들어오지 말고 니들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 때리고 환경세 매겨갖고 제품 가격 끌어올리고 못 팔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가 글로벌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뭐 조선소는 이제 어떤 이거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풍력은 반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력을 써서 추진을 하는 거냐 아니면 동력을 받아서 반대로 전기를 생산하느냐는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체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단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니까 경쟁력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거다라는 거고, 거기에 금융권이 화답을 해서 돈을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력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 올라타 보시는 전략은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시대 추세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수소, 네. 풍력, 태양광 이쪽에는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가 앞으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더한 거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화웨이가 어떤 규제를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반도체를 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가격이 빠지다가 비수기에 들어가면서 빠지다가 화웨이 때문에 살짝
어떤 부분에서는 안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차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올려서 주가가 올라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은 어딘가에 수익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정부가 떡하니 여기 그린 뉴딜 해가면서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그쪽 초유기를 보고 돈들이 거기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른 순환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서 밸류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정부 정책 중심에 있는 수혜주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정부가 밀어주면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플랫폼 업체 더 특별히 날아갈 게 없고, 바이오 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올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머지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여기 고객예탁금 관련된 부분 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고객예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청약 들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쑥 빠졌는데 지금 54조, 55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약 자금이 잠깐 빠지면서 고객예탁금 이게 노란색으로 된 거가 고객예탁금입니다. 이게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게 금요일 날 들어왔죠. 이게 6월 3일까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돈이 갈 거냐라는 거고, 또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연말로 가면서 자기 성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잘했나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 자금 뺏기면 이제 월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로 붙어서 돈을 벌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돈은 몰릴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종목별로 상당히 커질 거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대차잔고거든요. 요건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건 줄어들었죠. 정부가 공매도를 막으니까 여기는 완전 폐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조 정도는 맥시멈 됐던 부분인데 장이 좋을 땐 13조 원 넘었던 건데 거기서부터 3조 5천억 정도의 신용잔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증권사마다 신용이 대부분 닫힐 겁니다. 이제 되면.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쇼크가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이 투매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갑작스럽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밑에서 받는 전략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8월 초부터 강조를 해주셨어요. 8월 10일 정도에 소개를 해주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50%를 전후한 지금 수익률을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금요일 종가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코 역시 8월 24일에 얘기한 이후에 지금 32%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혹은 갈 때까지 갔나요? 어쨌든 더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져도 조금 사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5G 데이터 센터, 애플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iOS 그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전기 많이 필요한데 발전소에서 끌어다 안 쓰고 그거 풍력 발전기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전기 끌어다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전기 누가 제일 많이 쓰냐? 포스코라든가 삼성. 그런데 포스코나 삼성이 풍력 발전기나 풍력 사업, 그다음에 아니면 태양광 사업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직은 정부가 깃발을 올린 것뿐이지 대기업이라든가 물건을 팔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제품에 대한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쇼크를 대비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랠리 이후에 빠진다면 또 2차 상승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5G,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기는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쪽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5G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요거 미국발 이슈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올 때 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수주할 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까지 기자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뭔가를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재들, 반도체 소재나 이런 것들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까지 쭉 빠질 때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다음 주에 저가를 만들지 아니면 12월 달에 저가를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들로 간다면
내년 확실한 어떤 부분에서 성장 추세가 보이고 있는 반도체 소재라든가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가 조정할 때마다 긴 안목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해나가시는 것도 주가 지수 빠질 때 그런 네. 부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관심 가질 종목들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놔두시고 풍력 쪽에서 많이 좀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업체 중에서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두산중공업 한번 보시면 유상증자 했기 때문에 갭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수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QNC, ENF, 테스나 같은 것들은 좀 빠지면 장기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보고 내년 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사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